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이제 C샵의 등장 배경과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론적으로도 좀 역사적인 부분과 C샵의 등장 배경과 그리고 개발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마지막 강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주얼 스튜디오를 같이 설치를 하면서 개발 환경 설정을 마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번 2장에서는 이제 개발 환경 설정도 마쳤겠다.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C# 프로그램을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자,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에게 C#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맛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기본 구조, 그리고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실행 파일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 틀이 어떻게 되며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실행 파일 자체가 이 CPU라는 곳에서 어떻게 동작해서 출력이 되는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이 장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여기에 제가 보시면 여기 제목을 1장 내용 챕터를 PPT를 이제 재활용하다 보니까 위에 내용이 좀 있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는 자, 헬로 월드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초보자 입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고급 과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나 C++이나 자바나 이런 언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헬로 월드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튼 C샵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부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헬로우하고 여기에 땡땡땡 해서 무엇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이 그냥 단지 전부이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C샵 코드의 주요 골격과 문법 요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공통된 언어들한테는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간단한 코드로 이렇게 골격이나 문법 요소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해 보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설치해 있는 거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장 마지막에서 제가 테스트 코드 작성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해봤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했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요거죠, 그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콘솔 앱을 선택하고 요거죠, 그죠? 예, 앱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콘솔 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번째로 새 프로젝트 구성에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고 위치 요거죠, 그죠? 점점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작업 폴더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2장이라고 만들어 폴더를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실습할 때 같이 보면 돼요. 아무튼 요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위치를 대화 상자에서 위치를 지정한 다음 저장할 위치입니다. 다음 지정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서 프레임워크가 있죠.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NET 8.0 이것을 장기 지원이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NET 8.0 표준 용어 지원으로 지정을 하고 최상위 문 사용 안함 띄워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최상위 문 사용 안함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난 다음에 원래 체크가 되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만들기가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딸깍 클릭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되며 코드 편집기와 솔루션 탐색기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루션 탐색기 얘가 원래 우측에 가 있거든요. C샵은.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 장 마지막에서 여기에 중간으로 끌어당기면 레이아웃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당기시면 돼요. 이것도 실습 시간에 같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코드 편집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코드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쫙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namespace, hello, internal class program, 그리고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string 배열이죠, 그죠? 그리고 console이라는 클래스 밑에 정적 메서드인 writeLine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hello world 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다 뜯어보고 이 static void main은 무엇이고 internal class program namespace는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은 일단 다음 장에 실습을 한번 해보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여기 참조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툴이라는 여기에 들어가서 옵션이라는 창에서 우리가 이것을
표시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7번째, 이번에는 헬로우 프로젝트가 전역 유징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똑같은 말이죠.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활성화를 해버리게 되면요, C# 10.0에 도입된 글로벌 유징, 즉 전역 유징 을 이용을 해서 코드가 참조할 네임스페이스,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장에. 그래서 를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관리해 주지만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쳐야 돼요. 그래서 이는 C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강의의 예제 코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의 헬로우가 프로젝트 명이잖아요. 거기에 맨 아래에 속성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럼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역 using이라고 해서 일반이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체크를 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전역 유징 항목에서 암시적 전체 사용을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합니다. 이해갑니까? 예. 자, 이렇게 7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솔루션 탐색기 있죠. 탐색기 창에서 원래는 우리가 헬로우라고 프로젝트명을 정의를 하면 여기에 program.cs 앞에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C# 이다라고 하고 program.cs라는 소스 코드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널 클래스명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니까 좀 불편하니까 여기에는 메인이라는, 자, 메인은요, 뭐 C나 다른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메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여러 개의 소스 코드가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메인은 각각의 파일에 전부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메인이라는 놈은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최초 시작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이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면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소스 코드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빌딩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한다. 빌딩조차 안 됩니다. 오류 뜹니다. 왜? 여러 개의 메인 파일이 있다면, 메인 함수가 있다면, 메인 메서드가 있다면,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함수, 메서드 이런 말 했는데요. 함수는 절차지향적인 언어에서 우리가 C 언어에서 대다수 우리가 갈로가 있고 함수 선언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클래스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잖아요. C샵이.
그래서 함수나 메서드는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 메서드가 시작점인데 얘는 여러 군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빌딩을 하고 하게 되면 메인 메서드가 여러 군데 존재하면 컴파일러가 도대체 어떤 메인을 실행할 거라고 오류 메시지를 띄우면서 확인해 보면 모호하다라고 나와요. 메인 메소드가 많은데 어떤 메인 메소드를 실행할까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계속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뭐 한 개의 파일로 하다를 할 때 할 값이라도 당분간은 이 한 개의 파일로 가겠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스 코드 파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오로지 메인 메인 메서드는 오로지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참고로 굉장히 코드가 짧습니다. 왜냐? 다른 파일들에서는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을 해서 이제 다른 파일로 넘어가서 실행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분리를 다 시켜 놓거든요. 그래야 분업화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이해가 지금은 안 될 값이라도 그냥 아하 그렇구나 메인 메서드는 한 개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 창에서 프로그램 CS로 되어 있던 것을 .cs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한 후에 F2번 키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커서가 여기에 딸깍딸깍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메인 앱이다. 즉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뭡니까? 파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메인 프로그램 CS.cs를 main.cs로 수정을 통상적으로 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메인 앱 CS로 바꾸면 클래스 이름도 따라서 메인 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9번이죠. 이제부터는 소스 코드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코드 편집기를 이용해서 다음 코드를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대소문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컴파일러가 잘못 입력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을 구박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류창을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래머들도 다들 뭐 좀 비슷하겠죠. 자신이 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현업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오류를 만나면 일단 솔직히 인간이라면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오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성질이 나거든요.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옛날에는 3D 직종의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직업입니다. 물론 앉아서 일하는데
물리적인 힘은 쓰지 않는데 머리를 쓰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뜻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코드를 내가 제대로 짜서 돌려야 되는데 계속 오류창이 뜨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 흡연자라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저는 흡연자라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고, 비흡연자라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막 머릿속에서는 근데 계속 그 소스 코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겨내셔야 돼요.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니까 제가 앞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래머 직업을 오랫동안 하시려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에 힘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앞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수술도 한번 하고 뭐 등등등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박한다는 표현을 일부러 넣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드에서 첫 칸에 있는 번호 0102에서 19까지는 여러분이 코드를 읽기 편하도록 넣은 행번호일 뿐이고, 이 번호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잠시 잠깐 살펴보면 using system, using static system console, 그리고 namespace hello, 그리고 클래스 이름 바뀌었죠. 프로그램 CS에서 우리가 main app.cs로 바꿨죠. 그러니까 클래스명도 우리가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알아서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static void main에서 이거는 메인 메서드죠. 다른 말로 뭐 비유하자면 메인 함수라고도 해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매개 변수입니다. 그죠? 매개 변수. 파라메타. 그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메인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args0라는 것은 아규먼트의 약자거든요. 아규먼트가 매개 변수고 파라메타고 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스트링 배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콘솔 앱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컨트롤 F5번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콘솔 앱이다 보니까 우리가 CMD 창, 커맨드 창 있죠.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면, 자, args.length는 스트링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입니다. 스트링 배열에. 그래서 이놈이 한 개도 없다. 즉 내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hello가 프로젝트 명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를 딸깍 치면 콘솔 랩에다가 라이트 라인에서 출력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열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용법은 hello.exe, 즉 확정자까지 여기에 exe를 붙여주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생략해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리턴 했죠. 모든 것은 함수는 메서드는 리턴문을 만나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지금도 듣고 다음 장에서 설명하면서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해가 편리하게 좀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hello.exe 하고 여기에다가 뭐 누구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상혁 이렇게 쳤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박상민 이렇게 치면 출력이 hello 여기에서 hello 하고 요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넣는 서식 문자에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출력의 콘솔에 hello 박상현, hello 박상민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소스 코드를 열 번째로 이제 소스 코드를 모두 입력했습니까?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B 키를 동시에 입력을 하거나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탭이라는 빌드 탭에 솔루션 빌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소문자와 기호를 포함하여 모든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디렉터리 안에 있는 bin 슬러시 디버그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요. net.8.0이라고 이제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폴더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hello.exe 실행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그래서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조용히 컴파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형태고,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실행 파일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즉 exe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직접 자기 눈으로. 그리고 항상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무슨 카더라라는 통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눈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지 자기가 직접 코드를 쳐서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돈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부서 뭐 예를 들면 ERP에서 회사에서 보면 회계팀이 있죠. 그리고 인사팀도 돈을 건드리고 이 두 팀 그러니까 회계팀 특히 그죠? 이 회계팀은 전표를 받아서 돈을 지불을 하고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원짜리라도 한 개 틀리면 그게 다 이제 결산할 때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누군가의 의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면 고객사한테 깨질 거고 욕 얻어 먹을 거고
수정을 또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니면 자체 내에 전산팀이 있다면 전산팀장이 깨질 거고, 전산팀장이 깨지면 줄줄이 다 깨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리도 한 개 틀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행 파일이 있는 경로까지 쉽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일이 윈도우 탐색기, 내 PC 윈도우 탐색기 C 드라이브 들어가서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이 솔루션 탐색기 창에 헬로우 솔루션 항목이나 혹은 프로젝트 항목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터리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같이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12번째로 어떤가요? 다음과 같이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C# 작업 밑에 2장 밑에 헬로우, 이거는 프로젝트 명이죠. 그리고 이것도 헬로우. 그 다음에 B는 바이너리의 약자입니다. 이진. 실행 파일은 0101. CPU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리고 가산밖에 못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 그 다음에 디버그 창 밑에 있는 net.8.0 디렉터리 안에 요렇게 보시다시피 그죠? 예, 요 밑에 보니까 hello.exe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어요. 그죠? DLL, JSON, PDB, 그리고 JSON, 이렇게 5개의 파일이 만들어져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직 파일 탐색기를 끄지 마시고요. 13번째로 hello.exe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험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우 프로젝트 유형을 콘솔 앱으로 제가 앞에서 막 동그라미 쳤었죠. 콘솔 앱으로 선택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콘솔 앱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번 그냥 컨트롤 F5번 실행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콘솔 앱이다 보니까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전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런 플랫폼 자체가 없을 때는 우리가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터보C 뭐 이런 메모장이나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그랬다시피 메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디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확장자 주고 그걸 전부 다 어디다가 CMD 창에다가 우리가 실행을 시키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야 하는데 키보드에서 컨트롤 윈도우즈 키 플러스 R 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띄우고 커맨드의 약자인 CMD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CMD를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CMD 창을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14번째로 다음과 같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었던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창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실행 파일이 있는 경로를 경로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 여기에 지금 cd를 쳤죠. 이 cd는 도스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은 C 드라이브 밑에 users 밑에 82109 폴더 밑에 있는데 내가 디렉토리를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cd를 치고 이거를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이 폴더로 현재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d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 키를 한번 누른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던 경로가 붙여지게 되고 엔터키를 누르면 실행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행 파일이 위치한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hello.exe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hello.exe와 같이 실행 파일 이름을 모두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확장자 exe를 뺀 hello만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실행 파일의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C샵과 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소스 코드에서 args 있었죠. args 스트링 배열의 이제 메인 메서드에 이게 이제 스트링 배열 타입이었죠. 그래서 배열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출력창 console.write.ln 있었죠. 0이라고 하면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hello 실행 파일 적고 C# 이게 바로 스트링 배열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죠. 이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엔터키를 누르면 hello C#이 나오고 그 다음에 hello 신경진이라고 해서 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애 처음으로 컴파일을 성공시켰을 때 느꼈던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저는 참 오래전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3학년 때부터 베이직을 배웠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직 기억이 전혀 나지는 않아요. 아무튼 뭐 기분은 좋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만약에 처음 프로그램이라면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희열은 느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봤고 처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실행 방법, 명령창에서 실행하는 방법 등등을 살펴봤고 이제는 다음 절로 가서 다음 장에서는 이 코드를 직접 실습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부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이론 강의 때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고 뜯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헬로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